나는 엄마가 궁중요리사여서 궁중요리사를 꿈꾸는 12세 아이이다. 나는 서울 초가집에서 살고 있다. 나는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궁중요리를 만들어서 나눠주는 일을 하며 궁중요리사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1895년) 가을은 명성 황후시해가 있던 가을입니다. 동학에 불꽃이 쓰러져간 1년 후의 가을이고 사람들은 밀려오는 새로운 물론과 정신세계의 교류에 귀 기울이며 새로이 다가올 세상을 기다리며 살았을 가을입니다. 그로부터 117년이 흘러 돌아옵니다. 지금 우리는 그들이 그리워한 1세기 후 그들의 희망이 걸맞게 살아가고 있는 것 죄스럽습니다. 1895년 겨울 이후를 미지의 세상으로 기다리며 살고 있던 그날의 사람들,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고왔던 사람들의 꿈과 영혼을 바라봅니다. 다시 100년 후 살아갈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보일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100년 전의 사람들처럼 만이라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100년 후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아름다웠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까? 나는 11살이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와 함께 산골에 산다. 어머니는 내가 어렸을 적에 돌아가셨고 나는 매일 밤마다 기도를 한다. 왜냐하면 나는 요리사가 꿈이다. 그래서 매일 밤마다 나는 하나님 제발 요리사가 되게 해주세요 한다. 또 내가 모시고 사는 아버지는 많이 편찮으셔서 아버지가 빨리 병이 낫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는 요리에 실력이 있었다. 밤이 되어 잠을 잤다. 꿈을 꿨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버지가 건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다. 하나님이 이것은 꿈이라고 너가 꿈꾸는 것을 이루고 싶으면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을 도와주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착한 일을 해서 아버지가 건강하시게 됐다. 하지만 요리사는 안 됐다. 왜 안 됐냐고 하느님에게 기도를 물어보았다. 하느님은 자기가 노력해서 요리사가 되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매일 숲에서 채소를 따고 캐서 요리를 매일 연습하고 있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죽지 꺾어 눈새야 녹두꽃이 타지도 녹두 같은 운새야 1877년 5월 2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미와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의 별이 빛날 때 저는 태어났습니다. 아빠는 실패한 은행가이지만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는 멋쟁이 시인입니다. 파산과 이혼으로 인한 궁핍 때문에 나는 어머니가 손수 짠 빨간 망토와 모자를 입고 이 집 저 집 다니며 편모를 팔아야 하지만 그래도 나는 언제나 아프로디테의 별입니다.
밤마다 어머니는 우리들에게 글을 읽어주시는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휘트만의 시입니다. 나는 나를 찬양하고 나를 노래하리라. 그리고 내가 취한 것에 그대도 취하리라. 나는 시간이 날 때면 인적이 없는 숲속으로 해변으로 가서 자연의 생명들처럼 자유롭게 춤을 춥니다. 그럴 때면 바다와 나무가 나와 함께 춤추고 있음 느낄 수 있답니다. 나는 영국 런던 어느 유명한 빵집의 딸이다. 어느 날 빵집 유리문에서 우리 집 빵을 먹고 싶어 하는 아이를 보았다. 나는 그 아이가 돈이 없다는 걸 빨리 알아채고 빵을 주려고 부모님에게 물어보았다. 하지만 나는 빵을 주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꿈이 제빵사로 바뀌었고 돈이 없어 빵을 사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맛있는 빵을 줄 수 있는 제빵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카이사르 삼촌,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 하나가 있어요. 전기와 자기 그리고 에테르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실험해보고 싶어요. 제가 손목에 시계를 차고 빛의 광선을 우주 공간을 날아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물들은 시간의 광선을 통과하면서 어떤 현상을 보일까요? 내 손목에 채워져 있는 광선 안에 놓인 시계는 여느 때처럼 똑딱거리며 가겠지만 지구에서 그 시계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 시간이 흐르지 않거나 멈춰진 걸로 보일 겁니다. 시계 바늘이 그 먼 거리를 여행하는 동안에도 같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세잔느 아저씨의 옆집에 살던 우리 아버지는 세잔느 아저씨가 파리에서 전시회를 연다는 소식을 듣고 파리에 가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병이 나서 갈 수가 없게 되어 파리에 있는 나에게 부탁해 대신 가달라고 합니다. 나는 아버지를 대신해 전시회를 보고 다녀와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굴곡의 반생을 정리하며 이제는 가족과 친구와도 떨어져 마치 은둔자처럼 이 오두막에서 멀리 내려다 보이는 고향을 보며 자신의 가슴에 다가오는 모습대로 자연을 그립니다. 56세의 가을을 오로지 창작에만 몰두하며 보내는 나날. 빛과 그림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산과 자연, 그리고 마을의 색감. 햇살을 받으며 바람에 살랑이는 듯한 착각에 빠지는 그림 속 나무들. 보스턴 빈민가의 이민호는 오토만 시리아 출신의 12살 소년. 몰락한 아버지와 헤어져 어머니와 4남매가 도망치듯 찾아온 뉴욕. 어머니는 재봉사 일로 가족의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행상회를 마치고 저녁이 되어서야 가족에게 들어오시는 어머니. 참나무 숲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사색과 멍상 속에서 보낸 소년. 밤색머리와 높은 이마, 꿈꾸는 듯한 눈을 지닌 아이. 친구들에게 늘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린 것 외에는 아무것도 꿈꾸지 않아. 이 책 읽어봤니? 지난주에 새로 나온 소설책인데 놀랍고 재미있어.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고 있어. 웰즈란 작가가 쓴 단편집인데 작가 자신이 다녀온 얘기를 들려주는 형태로 적혀진 80만 년 후 미래를 다녀온 시간여행자의 얘기. 타임머신이란 이름의 기계를 타고 시간여행을 한대. 지구의 미래 모습을 보고 싶어서 떠났지만 그가 보게 된 지구의 미래에는 그리 밝지 못해. 그런데 여기 작가가 그린 미래의 세상에서 만나는 몰록과 엘로이 두 유형의 인간, 마치 지금 우리의 세상을 비유하는 것 같아. 그런데 정말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이런 기계, 작가는 어떻게 생각해냈을까? 타임머신이란 이름도 재미있고. 별을 보고 있자니 모든 근심과 세상의 걱정거리가 사라지는 듯 했다. 헤아리기 어려운 엄청난 거리의 미지의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별들의 운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지구의 극이 그려내는 세차주기도 생각해 보았다.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지나온 동안, 그 조용한 회전이 이루어지는 동안 모든 전통, 복잡한 사회조직, 국가, 언어, 문학, 인간의 야망, 그리고 인류에 대한 기억마저 지상에서 사라져버렸다. 그런데 여기 작가가 그린 미래의 세상에서 만나는 몰록과 엘로이, 두 유형의 인간, 마치 지금 우리의 세상을 비유하는 것 같아요. 몰록은 산업사회에서 생산 노동자로서 무의식적으로 엘로이에게 옷과 상품을 바치고 있거든요. 그들은 생산을 위해 지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점점 변한 인간 노동자가 몰록이지요. 그런데 지하에는 식료가 없어요. 식료품을 하나둘 소비하던 그들은 끝내는 엘로이를 잡아먹고 연명하는 괴물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집단인 엘로이는 산업사회에서 상류층 소비자 집단이죠. 지상에서 꺼리낌 없는 생활을 누리고 그들에겐 적도 없고 생산할 이유도 없어서 노동에 종사할 이유도 없지요. 그래서 그들의 키는 작아지고 하늘거리는 손발로 무력하게 지상에서 살아가는데 결국은 몰록의 고깃덩이가 되고 말지요. 그런데 정말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이런 기계, 작가는 어떻게 생각해냈을까요? 타임머신이란 이름도 재미있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남긴 말은 꼭 어려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 봉사해라. 나는 노래를 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러 갔다. 노래를 연습해서 공연을 한다. 그래서 내가 노래를 한 덕분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 살게 되었을 것 같다. 사람들은 밀려오는 새로운 문물과 정신세계의 교류에 귀 기울이며 새로이 다가올 세상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로부터 118년이 흘러 돌아보면 우리는 그들이 그리워한 1세기 후의 희망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의문이 듭니다. 1895년 이후를 미지의 세상으로 기다리며 살고 있던 그날의 사람들, 그리고 그 시간을 살며 꿈을 키우던 아이들, 100년 후를 사는 지금의 우리들보다 훨씬 더 순수하고 더 아름다워 보이는데 정작 그들은 더 아름답지 못한 자신들을 죄스러워하며 부끄러워하네요.